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젊은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이렇게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작은 디테일의 차이는 최고를 만들어냅니다. 질레트.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길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41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상가주택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고문은 열려있고 신호도 진입을 뜻하는 녹색불이 켜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땅이 꺼진 듯 밑으로 고꾸라집니다. 차 뒷부분이 턱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참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바퀴 진입 봉이 있어요. 그 봉만 보고 그냥 진입했던 거죠. 바닥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 절대 들어가진 않죠. 10살짜리 애가 이제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창문을 열고. 수리비를 포함해 4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기계 고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누군가 만차로 닫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층 순환식이라 불리는 모델의 일부 기기는 주차 공간이 모두 꽉 차면 운반기가 땅 밑에 고정되고 문이 닫히는데 이걸 수동으로 열면 지하로 바로 추락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운전자가 녹색불만 보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것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저도 이렇게 이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안내하는 문구도 제지하는 관리인도 모두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만 떠넘기고 경찰은 민사로 소송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인해가지고 사고 났다. 그런 것까지 하는 거지, 거기서 포괄적으로 법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계당국이 책임을 미루고 관리자들이 안이한 대응을 하는 사이 오늘도 아찔한 발밑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한가운데 승용차가 뒤집혀 있고 소방관들이 차문을 뜯어 운전자를 바깥으로 구조합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46살 이모 씨의 차량이 8.5m 아래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갔지만 바닥에서 올라와야 할 운반기가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문을 열어준 거죠, 버튼으로. 바로 이제 밑에 답판이 없으니까 바로 차가 곤두박질치면서 180도로 뒤집어져 버렸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쪽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서울 대방동의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 아이 엄마와 어린이 둘이 구조되기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 뒷부분이 턱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번처럼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배기 아이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고 서울에서도 20대가 주차장 6m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계 오작동이나 관리인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차를 넣어서 주차를 시키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최근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역시 있는 법 규정들을 제대로 안 지킨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기계식 주차장 문을 부수고 2m 아래로 추락하는가 하면 주차장 바닥 열린 공간으로 처박히기도 합니다. 30대 여성 권모 씨도 올해 초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차를 미처 빼기도 전에 기계가 움직이면서 내부에 갇혀버린 겁니다. 차랑 같이 주차 타워에 기계 올라가는 대로 그냥 계속 올라간 거죠. 덜커덩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부실한 안전관리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의 기계식 주차장 60곳을 조사한 결과 4기 중 1기꼴로 바닥에 4cm를 초과하는 틈이 발견돼 발빠짐 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입고 대기 시엔 차량 운반기가 1층에 위치해야 하지만 30기 중 1기는 지하층에 머물러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관리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차량 출입문의 강도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었습니다. 건물주의 안전인식 결여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 자체도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4만 7천여 기. 소비자원은 당국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KTX 광명역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이 3개나 몰려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정말 심각하다는데요. 주말 하루에만 500대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적발될 정도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구 전문 매장 이케아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도로 2개 차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차선도 2km나 늘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운전자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근데 유턴해서 왔는데 1시간째 좀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또 무조건 또 정문으로 가서 터내려고 그래요, 나더러. 롯데 아울렛과 코스트코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앞 도로와 인도, 심지어 터널 안에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주차 위반입니다. 보통 일요일 날 한 500장 정도 끊어요.
토요일날은 한 200~300장 끊고. 주차 딱지를 떼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있잖아요. 뭔가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 같은 문제는 쇼핑몰 3곳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생긴 겁니다. 휴일 하루 몰리는 차량은 최대 15,000여 대. 하지만 3곳의 수용 규모는 4,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부지가 공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개발을 시작해 1,000대가량의 주차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코스트코가 저기를 빌려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잖아요. 그래. 그런데도 코스트코의 주차장 증축 계획은 미뤄지고 있고 이케아의 주차 유료 전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차 전쟁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 각 자치구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주민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로 11년 차를 만든 그린파킹 사업의 현재 모습과 문제점을 박용, 김동훈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커다란 대문이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문과 담장을 걷어내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골목길 경관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 한 면 기준 800만 원, 두 면은 95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지난해까지 약 48,800면을 조성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비용 절감, 그리고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린파킹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그린파킹 조성 사업이 시행된 주택입니다. 대문을 허물고 안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대문을 다시 설치해 주차장을 막았습니다. 대문 위로 보이는 주차장엔 빨래 건조대와 화분만이 놓여 있고 주차는 정작 골목에 해놨습니다. 현재는 왜 밖에다 또 주차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차 티코 들어가요, 티코. 아, 다른 차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비어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주차를 안 쓰시죠? 지금 나갔지, 일하러. 하지만 확인 결과 언급한 경차 역시 버젓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상황. 그린파킹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좁은 골목길이 주차된 차들로 인해 더 좁아졌습니다. 주차장을 막아놓은 대문의 높이 또한 문제. 규정에는 도시미관상 1.3m 이하의 개방형 문을 설치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 키만한 높이의 대문을 설치해 도시 미관 개선 효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주차장이 조성된 또 다른 주택. 이 집 역시 대문을 허문 자리에 접이식 문을 설치했습니다. 높이 약 2m, 주차장으로 쓰곤 있지만 이런 경우도 명백히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집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주차장을 조성한 이 집의 경우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뭐 많이 쓰시진 않겠네요. 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우리가 지하실에 내가 사는데 그냥 저는 이거 뭐 문을 못 열어놓잖아요. 허전해갖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애초에 주차장 조성이 부적합했던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그린파킹 조성 사업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그곳에 바로 화단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곳엔 집주인과 세입자 두 가구가 거주하는데 두 가구 모두 당시에도 지금도 소유 차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해준 격입니다. 주차장 안 쓰죠? 우리 집도 차가 없으니까. 바로 화단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린파킹 조성 사업 규정엔 해당 주택이 공사 완료 후 5년간은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청이 1차 시정 조치 후 미이행 시에는 투입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은 매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그린파킹 참여주택에 대해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비가 반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1642면, 그러니까 1642면에서 그 전체를 따지면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이런 환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간혹 누락되는 곳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두 사람이서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좀 적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락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지번을 좀 알려주세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구청. 일부 주민과 구청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이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 중랑구 양원 공공택지지구에는 2018년까지 행복주택을 비롯해 3,000세대 아파트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상을 둘러싸고 일대 토지주들이 터무니없는 헐값 보상이라며 LH를 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 일대 양원지구입니다. 이곳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해 모두 3,124가구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최근 이곳의 감정평가 작업을 마치고 토지주들에게 보상 가격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일대 실거래가는 평당 1,500만 원 수준. LH가 제시한 보상가는 대지 기준 평균 600만 원으로 공매가와 실거래가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정평가한 땅의 일부가 2010년 4월 188제곱미터에 약 9억 원으로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갈 수가 없죠.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는 데는 여기 그냥 주저앉아서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매대기 치고 그냥 앉았어. 이제 도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주와 서울시, LH공사가 각각 한 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했고 보상가는 이들 3명 평가사의 감정을 거친 평균가라는 것. 저희는 3명의 그 평가사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적정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사는 최근 감정평가 전반에 걸친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사임에도 결국 LH의 요구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압박을 받고 LH에서 끌고 왔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에 90%에 가까운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상황.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감정 요구를 비롯해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토지주들의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사람들이 곤히 잠든 새벽부터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서초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한 체력 시험이 열렸는데요.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맨몸으로 뛰기도 벅찬 나이, 어깨 위에는 20kg의 모래자루가 얹혔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나름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100m의 거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응시생 중 유일한 여성인 정향순 씨, 계약직으로 이미 미화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체력으로 남성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서대문에서 지금 미화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안 해보다가 하니까요. 또 일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리네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윗몸 일으키기 평가가 이어집니다. 응시자들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자세 불량이라며 개수를 올리지 않는 심판관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깨에 얹혀진 가장이라는 무게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게 합니다. 우선 뭐 나이가 40 중반 넘어서 갖고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큰 목적은 자녀가 셋이어 갖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일단 가정적으로 안정되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후배들 뭐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뽑아도 될 것 같은데. 2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린 환경미화원 채용. 이 중 10명의 최종 합격자가 내년부터 깨끗한 서초구 거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게 됩니다. CNN 뉴스 엄중규입니다.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 2016년 말이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려웠던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강북구 우이 109 차량기지. 서울의 첫 경전철이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의 공정률은 약 80%가량 진행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11월이면 새로운 경전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이동을 출발해 삼양동과 정릉동을 지나 신설동에 이르는 11.4km의 우이신설 경전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과 6호선 보문역, 그리고 1호선 신설동역에서 일반 전철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의정부 경전철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상에 다 전 구간 다 지상으로 건설이 되어 있지만 우이신설은 여기 계시는 그 차량 기지를 비롯해서 전 구간 지하로 그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 3군데의 환승이 가능합니다. 13개의 정류장에 요금은 일반 전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경전철 한 대당 버스 8대의 수송 효과가 기대되고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기존 소요 시간의 절반인 약 20분이 걸립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뭐 그 마을버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걸어서 그 전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죠.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 환승까지 된다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 한편 우이신설 경전철은 이달부터 완공까지 매달 2차례씩 일반인들의 차량 기지와 역사 체험이 가능합니다. CNN 뉴스 박용입니다. 도시 지하철도에도 스마트 전동차가 도입됐습니다. 주변 환경을 측정해 스스로 최적화된 상태로 만든다는데 편의는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높였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자 놀란 시민들이 대피합니다. 매일 90만 명의 시민들이 부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이렇게 불이 나면 혹시나 또 참사처럼 크게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스마트 전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 전동차에는 각 칸마다 CCTV가 2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위기 시에 승객이 비상 인터폰을 누르면 승객이 있는 칸의 CCTV 화면이 기관사가 볼 수 있도록 크게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고장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정보 수집도 쉬워졌습니다. 기존 전동차는 직원들이 고장 정보를 수동으로 다운받아 오던 그런 업무를 그 신조 차량은 무선으로 관련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똑똑한 전동차는 스스로 실내 환경을 조절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와 조명의 밝기가 조절되고 소음이 심하면 안내방송의 음량도 저절로 커집니다. 이산화탄소량이 일정 농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산소량을 늘리는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오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부산의 노후 지하철 가운데 절반이 이 같은 스마트 전동차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고소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후 7년 만에 나타난 벼도열병에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풀무치 창궐과 쌀 개방 소식에 더해서 이 병해충 습격 소식,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을 거지가 시작될 변온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이 바로 옆 논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군데군데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이 비슷한 논을 인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헛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불 싸 짊어지고 지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죠, 농민들이. 알알이 연그러 있어야 할 나락은 이미 쭉정이로 변한 지 오래. 가축 먹이기도 힘든 나락이 돼버린 상황에서 수확은 언감생심입니다. 수확해서 혼방이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수확을 포기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가 온 날이 많아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수확기 병해충 기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벼도열병의 경우 입마른병이나 벼멸구와는 달리 사전 방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0년째를 맞은 전남도 친환경 농업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농업당국은 도열병 피해가 2007년 이후 7년 만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일미나 호평 등 고품질 쌀 재배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풍엉이 조금 전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로 해상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광주지방기상청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시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던 화순의 이서적벽이 다음 달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었던 걸 30년 만에 공개하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은 듯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산자락은 한가득 강물을 머금고 병풍 같은 적벽은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칩니다.
충청 양쯔강의 적벽에 부금간다에서 이름 붙여진 화순의 이서적벽. 낙조와 단풍, 운무가 더해지면 바위에 새겨진 적벽 동천, 즉 신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7km에 걸친 적벽의 비경은 당대 내노라 하는 명사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경명 선생이랄지 하서 김일우 선생이랄지 우리 잘 아는 김사과 시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서적벽이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일주일에 3차례씩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되는 겁니다. 적벽 개방은 3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가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수원인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이나 쓰레기 투기는 금지되며 관람객들도 셔틀버스로만 적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은 개방이 중단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겁니다.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먼저 사고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 점검을 하다 지하 1층 바닥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퇴근길 승강기에 탄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자 승강기와 벽 사이 틈에 발이 빠진 채 말려 들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13층하고 12층.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부나 딱 그 다리가 걸리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밑으로. 사고가 난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잇따랐던 3차례 고장으로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고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릴 때 승강기를 멈춰주는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을 승강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전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전기기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고장 원인과 점검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이 낳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고 남승용 선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합니다. 남승용 생가 복원부터 테마길 조성과 스토리북 제작 등을 통해서 남 선수의 업적을 기리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고 있는데요.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저전동에서 태어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3위에 입상한 고 남승용 선수.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도 평생 후진 양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다 지난 2001년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남승용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 외에 남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남 선수가 태어난 저전동 주민들이 남승용 재조명 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과거 남 선수가 태어난 생가터를 복원하고 남 선수가 다녔던 남초등학교 빙교실을 활용해 남승용 기념관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남승용 일생을 스토리북으로 만들고 남초등학교 벽면에 남승용 관련 내용을 담은 벽화를 그려넣을 계획입니다. 남승용 마라톤 경기만 오고 있지 이렇게 복원을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나서서 한번 앞장서서 이걸 하나하나 개척하다 보면 순천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낙후된 저전동 일대를 남승용 테마길로 조성해 주변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이 지금 신도심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도심에도 주민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다시 또 원도심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기정 선수와 함께 마라톤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줬던 고 남승용 선수. 지역 출신의 유명 인사를 배경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의 또 다른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세금이 지원되는 광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조사한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는 80.59점으로 1분기에 비해 4.19점 하락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청결성과 편의성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쾌적성이나 친절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이 급출발이나 급정차 등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31사단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이면서도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윤 시장은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군 사이의 해당 사안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멈춰서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전기 정기검사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미흡했던 안전조치가 사고를 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9층 사이에 멈춰선 승강기에 119 구조대원들이 불빛을 비추며 갇힌 주민을 구조합니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 2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승강기에는 63살 김모 씨와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할머니 1명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2사람 모두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2시간 전에도 오작동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 1명이 1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요구조도 1명을 또 1층에서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하는 동시에 함께 또 옆동에서 바로 승강기 갇힘 사고 진행을 받고 저희가 바로 옆동으로 또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승강기 사고는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고가 난 시간대에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일주일 전부터 안내문과 방송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회사 역시 1층의 승강기를 완전히 정지시킨 채 문을 열어둬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수사에서 승강기를 아예 강제적으로 1층을 다운시켜놓고 문을 딱 열어버리면은 운행이 안 되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돼버리니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의 안일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가장이 중태에 빠지고 10대 아들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애완동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둔 양초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가 전등으로 불이 난 지점을 살피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일가족이 잠들어 있던 한 아파트에 갑자기 불이 난 건 새벽 2시 30분쯤. 이 화재로 고등학생 17살 정모군이 불을 피하기 위해 안방욕실로 대피했지만 숨진 채 발견됐고 42살 아버지도 이불 위에 쓰러진 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발에 검은재가 묻어있던 점을 밀어 불이 나자 외출 중이었던 큰아들을 찾기 위해 정 씨가 불길을 헤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하는 소리, 그 소리하고 뛰어나가는 우당탕 하는 소리, 발자국, 휘발자국 끝남과 동시에 무너지는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은 기르던 애완동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집에 양초를 켜둔 상태였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양초, 아빠가 가져다가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들 진술. 근데 그게 만나서 피어났다고 하면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소감식을 진행하고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수억 원대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단 인원만 80명이 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들은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승용차는 화물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그대로 충돌합니다. 보험 사기단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순간입니다. 교통사고 날 그 자리가 아니었고 그 속도도 소리 사고 날 정도가 아니었던 사고가 나더라고요. 앞만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니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자고 보니 이들은 고등학생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 그 인원만 무려 85명. 사기단은 사고를 계획하고 모집책을 관리하는 총책과 PC방, 오락실 등에서 공범을 물색하는 모집책, 그리고 사고 직후 한방병원 입원을 유도하는 합의책 등으로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어른들한테서 배운 범죄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 직원을 협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황씨랑 뭐 연락을 따로 안 하셨나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시다고요? 지금 그때 탑승자분 4명 전체가 다 황 계좌로 다 입금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동의받고 제가 지금 입금 처리한 거거든요. 네, 빨리 믿으세요. 네. 이렇게 뜯어낸 금액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2억 원에 이릅니다. 용의자들은 탑승 인원이 많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렌터카에 4명 또는 5명씩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렌트카의 GPS 기록을 보니까 그 렌트를 해가지고 23시간 정도로 운행한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근거해서 물어보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경찰은 보험 사기 범죄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봄꽃이 활짝 피면서 주말이면은 나들이 인파들로 크게 붐비는데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렌터카가 낯설다 보니 운전 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데요. 렌터카 나들이 주의할 점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 놀러간 대학생들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모두 렌터카 사고입니다. 아무래도 초행길이고 그리고 렌터카로서 그 운전에 익숙치 않은 상황으로서 낯선 도로 운전에 음주나 과속 운전도 잦아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10,000건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량 조작 미숙도 사고 원인입니다. 주말 여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를 찾은 정민선 씨. 차를 골라 계약서를 쓰는데 10분, 차량 설명을 듣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5분.
조작법보다는 흠집난 곳이 없나 더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 자기들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의 외관보다는 자동차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씩 직원분들에게 여쭤보셔서 온라인으로 빌릴 때는 절차가 더 간단해 채 5분도 안 돼 차량 인도가 끝납니다. 차량 LPG고요. 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자차 미가입이에요. 렌터카의 경우 평소 자신이 몰던 차가 아닌 만큼 주요 기기의 조작법을 미리 충분히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최근 나온 신차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유사한 차종을 이렇게 렌트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고요. 교통안전공단은 특히 20대 운전자의 경우 운전이 미숙하고 행락 목적 이용이 많아 사망사고 운전자 절반을 차지한다며 더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제주도 여행하실 때 렌트카 많이 이용하시죠? 렌트카를 단돈 100원에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다룬 기사가 화제입니다. 솔깃하지만 잘못하면 면책금 폭탄이라는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들이 자기 차량 손해담보, 그러니까 자차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를 하게 되면 고객이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책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고객에게 받아두는 겁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비용이 보험사의 자차 보험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수리비 전체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누리꾼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댓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싼 맛에 빌려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시비 붙으면 더 손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마케팅을 너무 믿지 말라는 의견들이고요. 다음 댓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나는 그냥 100원에 빌리겠다는 의견. 제주도가 너무 변해버린 게 안타깝다. 상업화에 물들어가는 제주를 안타까워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렌트카 업체들이 면책금 제도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목 아닙니까? 이제라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I can't go up there. 치킨. 사람을 닭이라고 부를 때 겁쟁이라. 렌터카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을 발판 삼아 최근 렌터카 시장에 뛰어드는 불량 업체도 많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동차 소비 패턴이 구매에서 이용으로 옮겨가면서 렌터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던 대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업체까지 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 30만여 대였던 등록 규모는 지난해 42만여 대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렌터카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은 건 진출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차량이 50대 이상이고 보관할 차고지가 있으면 누구나 차량 대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렌터카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천여 건에서 2013년 3천 건에 육박하더니 지난해에는 3,8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 소속이 아닌데도 직원인 척 영업을 하는 사기에 당하기도 하고 최초에 가입할 때는 그 비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광고비가 끊어지면서 그걸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 표준 약관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예약금을 날리거나 면책금이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께서는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면책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런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